몇 년 후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 근력이 약하다, 걷는 속도가 느리다, 신체 활동 횟수가 적다, 활력이 저하된다,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위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는 65세 이상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할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기능 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중 노쇠 상태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요양병원 입소율이 약 3.5배, 사망 위험은 약 4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중 노쇠는 자연스레 늙어가는 노화와는 다른 말입니다. 노쇠란 급격한 노화로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화가 진행 중인 45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와 정신, 사회 기능 저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요양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기 꺼려지는 곳이고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곳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생생건강TV에서는 요양원에 가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치매를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일 겁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일 텐데요. 사전에 다중 노쇠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에 해당될수록 몸이 노쇠한 것이고 노인성 질병에 걸리기 쉬워서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근육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1.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질병, 근감소증 예방법. 의학적으로 노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년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골격근이 감소하면서 60세가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는 감기가 와도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런 근육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오면 간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지의 대근육이 말라서 부축 없이는 걷기가 힘들고 기저귀를 교체할 때도 관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적어서 간병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필요량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본인 몸무게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몸무게가 70kg이시라면 하루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고기 200g, 계란 1개, 두부 반찬, 우유 200ml 정도를 매일 먹어야 하는데 부족하신 경우는 꼭 단백질 보충제라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30분 이상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반드시 겸해주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딱 10분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평소 햇빛 아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적정량의 비타민 D 섭취만으로도 뼈를 건강하게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질병, 치매 예방법. 치매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일 브래드스는 그의 저서인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 치매는 잘못된 생활습관 탓에 걸리는 질병이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임상실험 끝에 만성 염증과 영양 불균형과 당뇨, 뇌 충격에 따른 외상성 등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36가지 원인을 밝혀냈는데요. 데일 브래드스는 이 원인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리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생생건강TV에서는 이 리코드 프로그램 중에 핵심만 뽑아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토플렉스 12-3 식단입니다. 12와 3의 숫자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데일 브래드스는 저녁 식사 후에 다음날 첫 끼까지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되어야 하고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후 잠자리에 누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녁 식사 후 12시간 공복은 뇌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가 다양한 요소를 재활용하고 망가진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자기소모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체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2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녁 식사 3시간 이후 잠자리에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잠자기 직전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12시간 공복과 3시간 이후 잠자리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수면제 없이 8시간 이상 푹 자기입니다. 인지기능의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지 못해서 이런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주의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자기 전에는 방에 불을 완전히 끄고 모든 전자기기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1시 이전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8시간 푹 주무셔야 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오메가3와 MCT 오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의 일종인 DHA 농도가 짙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안 되어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고등어와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었고 시중의 오메가3 영양제로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MCT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케톤체는 활성산소 생산을 줄여 항산화 효과를 이끌어내고 뇌인지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뇌세포 재생이 활발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면서 인지 저하가 일어나는데 이때 MCT를 섭취하면 케톤체를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하루 1에서 3g 정도 공복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릴게요. 근감소증과 치매 예방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갈 필요 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매일매일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더 건강하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